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회하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외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선이 지금 4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8일. 야,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직접 뛰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후보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오늘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이 세 후보들이 어떻게 지금 치고 나가는지 오늘 저희 썸네일 제목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반명 빅텐트 연대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치고 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죠. 아시아투데이 보도인데요.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 아시아투데이. 여러분 연정이란 말 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연대에서 정치한다 이 소리입니다. 연대에서 정치한다. 그 말은 연정이란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유럽에 대통령제 중심 국가가 아닌 유럽에서 총리들이 있는 의회 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각 정당들이 정파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걸 연정이라고 하죠. 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등에서 이 연정, 그러니까 연대,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의 일방 독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 반 이재명 제3지대 빅텐트론이 나온다. 제3지대 빅텐트. 여기 보면은 홍준표 후보, 이제 후보라고 부를게요. 홍준표 후보는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도 막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낙연, 전병헌 같은 새로운 미래민주당인가요? 그 사람들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소리죠. 하하. 김문수 후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빅텐트 구성원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이 거론된다.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 아투TV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김문수 후보가 한 며칠 전인가요? 한 일주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러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 김문수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제3자적 관점에서 훈수 뜨는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는 지기 위해서 선거하는 게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모아야죠.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사람이 좀 소탈합니다. 소탈하기 때문에 그 이준석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빅텐트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이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같이 한다고 지지를 처리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라는 이미지 또는 홍준표 후보라는 이미지 나경원 후보라는 이미지는 기본이고 그게 본진이고 빅텐트를 쳐서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선거 때는 악수하고 손 잡는 거죠. 그걸 너무 노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거에 져요. 선거에 져서 그럼 선거 뭐 이재명 좋은 일 시켜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빅텐트 이야기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론에 반발한다. 왜 반발할까? 여러분, 이 기사에 보면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반발하고 나섰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반발하는 척 해야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 빅텐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자리를 나눠 가진다. 이 소리죠. 연정이 그거 아닙니까? 연정이 별 거 있습니까? 자리 나눠 가진다. 즉, 장관자리 뭐 10개 있으면은 한 2개 정도는 양보할게. 그동안, 뭐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연합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뭐 일종의 그 권력을 좀 쉐어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준석, 이낙연, 전병헌 다 들어와라. 그러면 힘을 합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원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연대는 필요하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에 한번 쭉 올려봐 주세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빅텐트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후보와 할 수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에 지분이 있거나 소위 말해서 내 땅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자기 땅이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을 중심으로 내가 이 우산 큰 거 칠 테니까 텐트 큰 거 칠 테니까 이 텐트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오면 자리 하나씩 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같이 국정을 운영하자. 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파 정당 플랫폼에 지분이 없는 사람, 자기 영역이 없는 후보는 빅텐트 이야기를 못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안에 여기 뭐 쭉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총 11명인데요. 11명 중에서 오늘 아마 제 생각엔 한 뭐 8명이나 뭐 몇 명으로 압축될 거예요. 저기 보세요. 가령 강성현 씨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김민숙이라는 교수님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양향자 의원, 전 국회의원 뭐 등 요렇게 뭐 정일권 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빅텐트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명입니다. 3명.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나머지 분들은 좀 뭐 섭섭해할지 몰라도 당에 대한 자기의 어떤 큰 영역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텐트 질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이야기도 당에 대한 지분과 영역이 있는, 지금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쪽에는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핵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분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원도 없으면서 무슨 빅텐트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죠. 자, 중앙일보 보도 한번 볼게요. 김문수, 홍준표도 반명 빅텐트. 이재명 이기기 위해서 힘 합쳐야 된다. 여기 보면은 퍼시픽 오션님, 한동훈은 이번 탄핵의 주범으로 조기 대선 입 닫아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분 박수 쳐주세요. 공감하시는 분은 퍼시픽 오션님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는 반 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민주당 당선을 막을 수가 있다. 김문수 전 장관도 바로 밑에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하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김대중, 김종필 연합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좋다. 빅텐트. 자, 이제 후보별로 제가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으려면은 이재명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다 뭉쳐야 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1극 체제로 가버렸는데, 지난 총선 공천에도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렇게 됐는데. 후보 보세요, 저 되기는 되겠어요, 저게?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나와본들, 도중에 김두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기는 이재명으로 간다 이거예요. 별로 흥행도 안 되고. 자, 지금부터 후보별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이런 식으로. 나경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제 제일 성공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기사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저 나경원 의원이 지금 드럼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 조금 내려보시면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드럼통이 왜 들어가 있느냐. 야, 이게 제가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그 선거 캠프를 꾸릴 때 홍보 본부가 되게 나이스해요. 이런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잘 만듭니다. 근데 이 드럼통 퍼포먼스는 뭐냐? 여기 이제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언급한 드럼통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주변인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들을 영화 신세계라는 그 마피아 조폭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신세계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방법으로 드럼통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신세계. 즉, 이 장면에 빗대어서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드럼통이라는 용어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재명을 비판할 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저 인스타그램, 페북 막 다 뿌리고 있는 거죠. 저 한마디로 나경원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유권자들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 퍼블릭 기사인데, 나경원, 이승만, 박정희 자료실도 없는데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이것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좋아요. 홍보 아이템 선정이 좋습니다. 밑에 사진 한번 보시면 뒤쪽에 보니까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오른쪽에 대표도 있고, 나경원 씨가 서울대 정문 앞에 가서, 지금 서울대가요, 여러분. 서울대가 어떤 돈으로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사실은 이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산업화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연구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념관도 없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서울대 중앙도서관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의 심장부에 중국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실. 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걸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응?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베이징 대학에, 중국 칭화대 대학에 중앙도서관 안에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자료실, 박정희 대통령 자료실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중국 애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이 확 오르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안에 있는 서울대를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교수 포함해서 이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뭔데, 시진핑이? 에?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지도자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체주의 정당으로.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망하고 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 자료실이 왜 서울대 중심부에 있냐 이 말이지. 이거 폐쇄하라 이 소리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많은 학생들하고. 여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현장 감각이 뛰어나요.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샤프 파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연구실, 자료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공자학원이 존재한다. 서울대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있고 연세대에는 시진핑 학회 사무실이 있다. 요 밑에 대변인 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라면 중국 공산당 정치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인 누구? 이승만, 박정희! 이런 위인을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린 게 뭡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친중국가로 전락한다,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무슨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뛰쳐나와가지고 난리야. 남의 나라에 와서. 다 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서 다 강제 출국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 심각성을 알렸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 소재를 가지고 본인의 후보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공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약 중에 상호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가지려면 한국인도 그 외국인의 나라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됩니까 지금? 중국 가서 한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한 중국인들에게 지방자치선거 참정권을 보장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호주의.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는. 자, 더 퍼블릭 기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선 캠프 주요 인선 발표.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 쭉 밑에 보면 주요 인선 발표 내용이 있는데 정책 네, 좀 더 내려보세요. 여기 있죠.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삼선의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총장 하신 분입니다. 경찰 출신이고. 그럼 총괄상황실장은 강성규, 재선 국회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 초기 때 대통령 비서실에 시민사회 수석 하셨죠. 쭉 밑에 보면 수석 대변인이 누구냐? 김민전 국회의원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광화문 집회에 윤상현 의원하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김민전. 괜찮죠? 멤버도 괜찮죠? 그죠? 멤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만희, 강성규, 김민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캠프는 지난주에 국회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들어봤는데 공약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리고 현장을 지금 가령 뭐
이번 탄핵 전국 4개월 동안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와 달리 여성 후보이고 또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전날 초록색 투피스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 여성 후보라도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그 많은 남자들 전부 어디 갔어? 라고 하더라고요. 움찔했습니다. 움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그 많은 남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앞장섰잖아요. 한동훈부터 조경태, 안철수, 진종호 또 누가 있을까? 응? 뭐 등등등 친한동훈 계열 김상욱이 응? 그보다는 훨씬 나경원 한 명이 낫다. 뭐 이 소리죠. 자, 이제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홍준표, 이재명 막으려면 반 이재명 세력과도 연대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가 제일 빅텐트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경선이 끝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월 3일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5월 3일 이후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게 홍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나경원, 김문수가 될 수도 있겠죠.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민주당 출신인 뭐 이낙연, 전병헌 이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집권하면 민주당에 내각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느냐.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못할 것도 없다는 말이다. 내각을 내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장관 자리 몇 개 내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가령 뭐 이낙연, 전병헌 등에게 뭐 어제는 보니까 뭐 저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하시던데 뭐 데리다 쓰는 거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가령 50대 그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경제수석이나 뭐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들에게 야 임자 나 저 경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3조 호황도 있었지만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뭐 갖다 쓰는 거죠 뭐 대통령 정해지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 꺼냈다. 반 이재명 연대 만들어야 된다. 어제 그 현충원 가서 저 옆에 보니까 왼쪽에 김대식 의원 비서실장이죠. 유상범 법사위 간사 뭐 등이 오른쪽에는 저 이상규입니까? 이상규 저 당협위원장 현충원 방문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왜? 이회창이라는 소위 말해서 한나라당 이회창 1강 체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여론조사 지지율 2%였던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역전의 역전을 해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 이해창을 꺾어버려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뭐 이해창 씨가 대통령 거의 다 됐었는데 거의 될 뻔했는데 노무현의 어떤 그때 민주당 쪽에서 작전을 잘 썼죠. 뭐 국민 경선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래가지고 바람을 막 불러일으켰죠. 결국 광주 가서 전라도 표심이 부산 출신 노무현을 밀어줌으로써 노무현이 전국적인 스타로 들어서면서 이해창 후보와 붙어서 결국 이해창을 꺾어버리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용산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4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년 중임제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게 말이죠.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지만 4년 중임제를 한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됐는데 5년 지나면 다시 출마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4년 중임제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지금은 87 체제 헌법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5년 단임제잖아요. 만약 4년 중임제로 바뀌면 대통령 한 사람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윤석열 대통령 출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폐지한다. 선관위를 대수술해야 된다. 이 너무 말썽이 많아서 선관위 대수술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도 응답률이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정원이 간첩 잡을 수 있게 하겠다. 한국판 FBI 설치.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좌파 미디어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오늘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홍준표 기자 향해 땡땡땡은 버럭하고 얼빠진 소리 기자 몇 년 됐냐. 기자들이 혼났습니다. 기자들이 아주 혼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자들이 이제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했을 경우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대응하느냐 나옵니다. 첫 번째,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에,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하는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얼빠진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빠진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아침에 내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뭐 따로 교류하느냐, 연대하느냐, 뭐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나는 기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출마한 사람하고 무슨 연대가 되느냐. 불출마하면 그 즉시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다. TV조선 기자 질의에는 홍 후보가 이번에 기자 되신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일보 기자 질의에는 새로운 얼굴 뽑아가지고 2, 3년 동안 망했지 않느냐. 정치 초년생 뽑아서 정치 내공이나 경륜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채널A 기자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판을 깨려고 아예 작정을 하세요. 너무 답변이 너무 코믹합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 반응을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이 트럼프 같다 이거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 트럼프다 트럼프. 트럼프가 여러분 그 백악관에서 CNN 그 출입 기자하고 막 설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CNN이 지금 사실은 처음 90년 초에 개국할 때하고는 달리 지금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해진 어떤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폭스뉴스라는 우파 성향의 이제 채널이 나온 건데, 트럼프가 뭐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면 바로 쏴버리죠. 소속이 어디냐. 정말 뭐 공부 좀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마구 그냥 쏴버리죠. 지금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 기자들에게 좀 이 대응한 걸 보면 야 이거 완전 트럼프다 트럼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언론 상당히 이거 혼나겠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출입 기자들 혼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 퍼포먼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굽히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마구 그냥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장면은 좀 스트롱맨십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자, 김문수 후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조선일보 보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재명 이기기 위해서는 다 힘 합쳐야 된다. 빅텐트 필요하다. 홍준표 후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이준석 이야기부터 꺼내는 바람에 사실 좀 혼났죠. 지지자들로부터. 뭐 지지 처리한다. 근데 그건 지지 처리할 만한 사유는 안 됩니다. 왜? 뭐 천하에 뭐 이준석이라고 해도 뭐 이준석만 있습니까? 이준석, 유승민, 뭐 나중에 되면 안철수, 뭐 저기 뭐 전병헌, 이낙연까지 자 빅텐트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빅텐트입니다. 연정합시다. 장관 자리 몇 개 약속합니다. 이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타게 된다. 그 열차 타기 싫은 사람은 여기 다 와라. 이 이야기죠. 응? 그래서 우리 이 아투TV 시청자님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홍준표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뭐 나경원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세요. 크게. 이번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선거란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땅 더 많이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옆에 내하고 출발과 생각은 약간 달라도 이재명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넓어지지. 쉽게. 예? 여기 그 김문수 후보도 이야기를 하네요. DJP 연합.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몽준, DJP, 김대중, 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김문수 후보 측은 어제, 장영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누구냐? 이재명 저격수입니다. 이재명 저격수. 이 장영하 변호사는 원래 판사 출신인데요. 이재명하고 같이, 좀 활동을 하다가 반 이재명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책도, 굿바이 이재명. 이런 책도 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은 곤란하다. 기사 내용 중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 1958년생, 58년 개띠네요. 전북 정읍 출생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7년 반 동안 재직을 했고, 2000년부터 성남시에서,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로 30년 넘게 활동해 오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1989년 인연을 맺었고, 한때 정치적 동료였지만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사람 필요하죠. 홍준표 그 후보 출정식에 유동규 본부장이 왔잖아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유동규 본부장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가 현장에서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꽃게밥이 되기 싫습니다. 좀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홍준표나 김문수나 나경원 후보 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며칠 사이에. 쫙, 인재 영입입니까? 쫙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면 된다. 자, 그리고 김문수 캠프는 청년 선대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뉴데일리 기사 보면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느냐. 방구석에 앉아서 25만원 배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25만원 배급받고 살면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돼요.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네요. 저희는 집에서 25만원 배급, 이재명 대표 공약입니다. 25만원 배급 받으면서 통제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삶을 살고 싶다.
이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의 원인은 노동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일자리 세습을 노리는 귀족 노조. 이게 뭡니까? 민노총, 한노총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 세력에게 있다. 대한민국이 이게 좀 큰일입니다. 지금 큰일. 그러면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 제안서를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선대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테넷마이크 저 기사를 보면 최인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관악구에 살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의회 구의원입니다. 몇 년 전에 관악구에 있는 인헌고 정교조 교사 사태 때 정교조 교사 상대로 싸웠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살에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됐고 청년 선대본부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이 최인호 본부장 말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정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김문수 의원께서 응원을 보내주셨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최연소로 당선되었는데 그때도 김문수 의원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김문수 캠프의 청년선대본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다른 캠프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정치권에서 이미 활동하던 분들이 중심인데 여기에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내고 진짜 청년이 주도하는 캠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이 여기 선대본으로 가 있다고 하니까 선대본부장으로 상당히 활동이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단신 뉴스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전한길 씨가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다면 고치자. 이렇게라도 고치자. 4가지 정도 고치자.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사전투표나 본투표 불참하면 마지막 선거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하느냐. 제안 이유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이므로 불참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당일 투표 가서는 귀찮아해서 기권자가 폭증한다. 그럼 대통령 이재명 되는 거지. 자, 사전투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4개로 나누어서 제시했는데 첫 번째, 사전투표도 당일 투표지처럼 감독관이 직접 날인하자. 이게 지금 부방대나 여기서 많이 지적하는 거죠. 사전투표 용지가 있는데 감독관 날인이 뭐 안 돼 있거나 다른 걸로 도장이 찍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날인하자. 또 두 번째, 사전투표함에 대해서 경찰, 선관위 외에 여야 참관인이 입회해서 사전투표하고 그 투표함이 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직접 감시를 하자. 세 번째, 은행 대기표처럼 사전투표도 1년 번호표를 작성하자. 몇 명이 했는지 알 수 있게. 네 번째는 개표 때 지금과 반대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뒤에 개표를 하자. 이걸 하려면 법 개정할 필요 없고 선관위의 시행규칙 정도만 개선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 대선 투표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번 트럼프 지금 하고 있네요. 전한길 씨가 사전투표 관련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군요. 참 전한길 씨가 이번에 큰일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합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영돈 PD네요. 이번 부정선거 뭐 다큐 만들었던. 자, 근데 이번 선거에서 저는 부방대 활동도 중요하고 트럼프가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전국에 있는 변호사 6,000명을 모아가지고 투표소, 개표소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매의 눈으로 감시하게 하고
거기서 약간의 부정이 발생하면 바로 전부 고발해버리는 이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누가 표 훔쳐갈 수 있잖아요. 모든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거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 선거, 선거 사기 치기 위해서 표를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변호사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 그 변호사, 그러니까 투표장, 개표장마다 변호사가 한 명씩 딱 차고 앉아서 여러 멤버들과 함께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걸 조직해내면 부정선거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트럼프 모델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PNM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 없다는데 활활 타오르는 이재명 표 숙청론.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공포감을 주는 기사죠. 여기 보면은 정치 보복 없다는데 활활 타오르는 이재명 표 숙청론. 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신의 페북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은 정적을 숙청하는 사병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세 번째, 유동규 본부장. 좀 이따 유동규 본부장이 연설하는 저 장면은 홍준표 후보 출정식에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살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민다, 지지한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기사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기자, 유튜버, 변호사들이 모여서 유동규에게 네거티브 이미지를 줘라. 적으로 돌려서 가족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든다. 유동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거북하면 고발하는 괴롭힘을 당한다. 밥줄이 끊기니 일반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서 2016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치 보복은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 문재인은 너무 착하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정치보복 난장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표 숙청론이 공포감을 가져온다. 자, 안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대선이다, 뭐 탄핵 정국이다 이러면서 지금 한반도 주변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감각해졌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핵심 군사 기밀이 국회의원들이 들고 흔들어.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우파 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사태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핵심 군사 기밀, 한국의 군사 기밀 다 빼갔다 이 소리 합니다. 왜? 전쟁 났을 때 작전 지휘실이 어딘지 정확한 주소 알려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줬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한심한 진짜 행태를 보인 거죠. 조선일보 보도 보면 플린 전 미 육군사령관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주한미군 자산이 한반도 밖으로 전개될 수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빼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어디서? 타이완. 여기 기사 내용이 그게 있어요. 타이완에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 나간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라는데 만약에 한 5,000명이 나간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 개 사단 정도가 훅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5,000명이 나간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축구 경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공격수 2명을 퇴장시켰다. 다른 경기장에 보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잠실 경기장으로 보냈다. 그럼 상암 경기장에는
11명에서 9명이 경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저쪽은 11명인데 여기 9명이 되면 당연히 불리해지지. 구멍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멍을 누가 메꿔야 되냐?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자리를 결국 누가 메꿔야 되느냐? 한국군이 메꿔야 된다. 응? 한국군이. 그러면 국회에 나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구멍난 거기에 가서 총 들고 나라 지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성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타이완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관세전쟁이. 관세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나올까? 그냥 미국한테 무릎을 꿇는다? 지금 무릎을 꿇을 자세가 안 돼 있죠, 지금 보면. 그럼 어떤 식으로든 치고 나온다. 그게 타이완 침공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조야에서도 야,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뺄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미리 예령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뺍니다. 한국 사람들 조심하시고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해에 신생아 수가 4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 20만 명 정도가 남자아이죠. 그럼 그 20만 명의 군대 병력 자원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0만 명. 즉 30만 명이 10년 전에 군대 병으로 병력 자원이 동원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20만 명.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라를 누가 지키냐고, 누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펄린 전 육군사령관 한마디 더 했어요. 기사 내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32만 5천 명이 있는데 이 중에 10%가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이상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된다. 즉 CIA, FBI가 딱 보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3만 2천 명의 동향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산 해작사에 미 항모 찍었던 애들. 내곡동 국정원 건물 찍다가 잡힌 중국 사람. 에?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남의 나라 군사기지 촬영하고 도찰해서 중국 공산당한테 갖다 바치는 이게 유학생입니까? 다 쫓아내요. 저는 사실상 스파이죠. 공작원. 미국에 유학 와 있는 32만 5천 명의 중국 유학생들 중에 10% 3만 2천 명이 스파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 대단한데. 3만 2천 명.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이 가령 우리가 얼마 들어와 있을까요? 한 3만 명 들어와 있을까요? 그 중에 10%면 3천 명 아닙니까? 3천 명. 3천 명이 스파이 짓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지금.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엄청 심각하다. 이 카메라 앵글샷이 오늘 좀 아트TV 스튜디오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 카메라 배치를. 여러분 이 카메라 앵글샷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샷도 나오고 또 방금 본 샷도 나오고 괜찮죠? 이 샷도 이건 원래 있었던 샷인데 카메라가 여기 총 4대인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라고. 자, 문화일보 유용원 국회의원, 이 군사 전문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유용원 의원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제가 지금 방금 주한미군 차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기사를 여러분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육군 부사관 수급이 초비상이다. 여러분 군대의 병력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의무 복무하는 일반 사병이 있고 직업 군인으로 하사, 중사, 사사, 원사까지 있는 직업 부사관이 있습니다. 장교는 물론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사장교, ROTC 이렇게 있지만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김동광님 중국인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10%만 잡아도 10만 명이네.
예? 10만 명이 지금 공자원이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소리죠? 박경여씨 님이, 네. 자, 유용원 탄핵 찬성파, 맞습니다. 탄핵 찬성했죠, 초반에. 자, 어쨌든, 이 부사관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지금 열악하다. 지금 아들들 저 군대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장쯤 되면 월급 200만 원 나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대학교 가는 뭐 학비 되고 이러죠. 근데 부사관들 하사부터 월급이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이걸 처우 개선을 하려고 작년에 4,878억 원의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는데 심사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에? 이 부사관들에 대한 뭐 처우 개선, 뭐 월급을 좀 올려준다든지 또는 군인 아파트도 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4,800억 가량의 처우 개선 예산안이 있었는데 심사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응? 국회의원들이 심사를 안 하니까, 특히 민주당.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그래서 부사관들이 그냥 희망퇴직한대요. 휴가 내고 다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나라 누가 지키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응?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신임 부사관들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애국파예요. 애국파. 나라 지키려고 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휴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저 사람들이 전쟁 임무 다 수행합니다. 사실은. 일반 병들은 뭐 1년 정도 근무해서는 숙련이 되지 않아요. 숙련도가.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과정에서 우리가 다 봤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배지 달고 말이죠. 국회에서 군사기밀 다 공개해버리고 폭로해버리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대선 D-48 만명 빅텐트 연대 김나홍 치고 나간다.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치고 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동 침향완입니다. 침향완.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1833-4544 배우 김영철 씨가 광고 홍보대사네요. 아투TV 시청자님들께는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2박스를 사시면 2박스를 더 드리네요. 이 광동 침향화는 침향하고 최상급 녹용을 배합해가지고 직접 생산했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 1,000억, 2천만 환 판매 돌파했다고 합니다. 1833-4544로 전화해 보시면 좋은 행사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아마도 그 아투TV도 출동을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출정식이 있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거기서 제가 아마 라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